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대표님하고 이게 그 여의도 국민의 똥당 앞에 가서 좀 과음을 질렀더니 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간에 이제 국제정치 외교 사안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국민의 똥당 앞에 가서 과음도 지르고 했으니까 그걸 직접 봤었거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윤석열이가 우리 대표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얼굴이 이렇게 딱 마주쳤으면은 올라와서 악수라도 하고 이랬으면은 뭐 큰 문제가 없죠. 그 한데 뭐 올라와서 악수하고 미소를 짓는데 대표님이 아우통 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임마 이게 그 검사진문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가 생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제스처도 없어요. 아마 이재명이 갔다서는 생쇼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의 좀 썩어 빠진 보스 기질이 있다 그럴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른 척 도망가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뭐 조금 난리를 쳤었는데 우리가 오늘 왜 그거 갔었냐면은 대표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공약을 표절한 거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공약 표절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그 조국이하고 혼자 홀로 싸울 때 아스팔트 보수가 이제 모두 외면하고 그들도 보지도 안 할 때 그때 유일하게 현 정권하고 싸우길래 대표님이 앵그리브로 이제 회원들하고 가가지고 난리를 쳤죠. 열 몇 번인가 아마 데모를 했을 겁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피자도 돌리고 떡도 돌리고 무슨 뭐 나무 무슨 나무더라 뭐 사과나무인가 그것도 뭐 갖다 주고 무슨 사탕에 초콜릿을 안 갖다 준 게 없죠. 그러니까 나름 그 외로울 때 우리가 아마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님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한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빚을 지고 있을 건데 자, 그런 상황에 그 전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가 대통령 후보로 뭐 나왔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이거 당사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좀 고맙다는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고 나발이고 간에 인간적인 도리로서 하다못해 우리가 돈도 없고 별로고 소득도 높지 않으신 분들이 당사에 들릴 때마다 꼭 뭐 밀감이나 뭐 빵이나 떡이나 사오신 분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전화 한 통도 없고, 예. 그래서 하면 이거 인간적으로 이게 좀 대먹지 않은 놈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강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들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서포 15조 중에 제1조 700만 원 원가 주택에 관한 내용을 이제 좀 뺏겨가겠다. 그래서 그 양해를 이제 구한다고 하면서 전직 장관 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사에.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어떤 그 예의를 갖춘 뭐 그런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님이 오케이 하고 문서를 만들지도 안 하고 그냥 구도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그게 사실은 사기를 당했죠. 그 자체가 우리 혁명 21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굉장히 왜소화시켜가지고 전체 250만 호 중에 50만 호, 나중에는 결국에는 30만 호만 그 청년 뭐 주택 뭐 해소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그 내용을 이상하게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화딱지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이제 그 표절 사태가 생기니까 과거에 우리한테 양해를 구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전례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럼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정중하게 그런다고 그거 우리가 뭐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것도 양해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표절회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표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임 변호사께서 그걸 내용 증명으로 우편까지 보내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 일을 좀 해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엿먹으라고 이제 난리를 쳤죠. 근데 거기에 또 지 부인 김건희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씹을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양반 이제 허구대가 좀 키도 좀 큰 편이고 뭐 생긴 것도 불독같이 생겨서 나름대로 이제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 요 최근에 와서 일 보니까 이게 좀 허당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 정권하고 싸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한들 얘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술을 잘 먹는다 그래요. 근데 술 먹으면 꽤 이제 웃기는 소리도 잘하고 이 좌중을 이제 휘어잡는 그런 어떤 약간의 리더십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딱 술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을 때는 보면은 김종인 이 새끼 내일 손본다. 이준석이 이번에 완전 잡아 족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잠자리 들고 나서 술이 깨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또 비겁한 그 인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차례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준석이나 김종인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저렇게 얌전하게 있지는 않죠. 예, 우리처럼 마고통 날리든가 그런 폭력은 안 쓴다 하더라도 권력을
윤석열 진놈이 지금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쥐락펴락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는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여러 번 언급하신 것처럼 얘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이걸 갖다 골로 보내겠다거나 정권을 교체하겠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웬고하니 얘가 이쪽에 국민의힘당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저쪽 편이었잖아요. 저쪽에서 검찰총장 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얘는 개입니다. 개 주인은 문재인이고 그 옛날 주인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걔를 뽑아준 거거든요. 자, 지난 4년, 5년 동안 그 100만 명의 공무원 중에 딱 두 사람이 정권에 대들었습니다. 그게 최재형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인데, 최재형은 먼저 떨어져 나갔죠. 왜 떨어져 나갔는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정말 야당의 제1야당의 후보인지 정권 교체 때문에 국민들이 지를 밀어주는 건데, 그 60%가 됐든 55%가 됐든 또는 더 많아지든. 근데 그에 대해서는 하등의 어떤 그 반영도 없이 그저 그냥 어디 뭐 지금 정권에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크게 니를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내를 손보지 말아라는 식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긴 건 불독인데 이 지금 와서 보니까 얘는 푸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푸들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김건희 지 마누라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건 푸들이 아니고 완전 잡종년에 보니까 똥개 수준에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속이 자존심이 있다면은 지의 편애가 밖에 나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한테 우리가 좌파다, 우리 남편 배나하고 대가리 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가 다 주무른다 라고 한 게 이미 공표가 됐다면은 그러면 이재명처럼 두드려 패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나 내 같으면은 내 마누라 그런 사람과는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 족치죠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표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하는 그대로 돼 가잖아요. 처음부터 지 마누라가 그렇게 부실한 인간 같으면 내세우지도 말고 미국으로 보내든지 유학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이제 머리 깎여가지고 절간에 보내든지 하면 되는데 그 말 안 듣고 지금 이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재명이는 대장동 저거 넘어가면 더 이상 터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얘는, 김건희 얘는 이것만 가지고 대선 마지막 날까지 난리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장단컨대. 그러면은 마누라를 갖다가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든지 완전히 은둔을 시키든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미 녹취록이 무슨 여러 시간 동안 있고 50몇 차례 뭐 통화를 하고 이러면 이건 더 이상 뭐 숨길 수가 없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거는 얘들이, 제가 애들 학생 운동 학교 다닐 때 봐서 잘 아는데 얘들이 이걸 그냥 우연히 터뜨린 게 아니거든요. 대장동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덮으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변호사비 대납한 거 이병철이라는 사람 죽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 이슈로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건데 이거 이후에 또 계속 터질 겁니다. 뭐 가처분 신청하고 난리치고 했는데 가처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를 있다고 증명하는 거죠. 떳떳하면 뭐 가처분이고 나버리고 뭐가 있어요. 그냥 다 까발리면 되는 거지. 근데 까발렸던 큰일이 나니까 저러면 당에서 총력을 당해서 아마 그걸 좀 저지시켰던 모양인데 저대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보니까 이게 불독이 아니다. 싸움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제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이 얘하고 이제 뭐 뒤치다 엎치다 할 때부터 봤는데 이거는 뭐 제 관념으로는 이거는 거의 뭐 사람 새끼가 아닌 게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몇 번 TV 토론 같은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정치하기에는 좀 걸러먹었다 싶은 게, 지난번에 프롬프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1분 동안 아무것도 말을 안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쯤 되면은 씩 웃으면서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뭔가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화면에 사라지니까 내가 좀 말을 못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한다 라는 그런 제스처라도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거 허물 아닙니다.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국제회의에서도 어떤 국가를 대표한다는 차관급, 장관급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가지고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서류를 다시 뒤집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걸 실수했다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면은 그건 나무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프롬프트가 들어올 때까지 1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임기응변이 아주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뭐 이재명이도 허접한 인물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몇 번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대응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서울법대식이나 나와가지고 고시를 뭐 구수를 했다 그러는데 그 구수의 뭐 행글 가지고 나무라진 않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친척도 뭐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 고시가 안 돼가지고 조금 고민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실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시험쳐가지고 어떤 뭐 관리가 되고 하는 게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구수시킨 했다 그러니까 구수 정도 하고 나면은 되게 변호사로 끝내지 검사를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구수쯤 된 다음에 자기가 동기가 지가 대학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나이는 그런 이제 연령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검사를 끝까지 하겠다는 건 나름대로 오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무슨 처음에 무슨 뭐 사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로 이제 센세이셔널한 인물이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전부 허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뿐이라는 거. 그게 뭘 보면 알냐면 지금 말씀드린 건 임기응변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친구가 과연 이론이나 원칙이랑 있는지, 대통령 후보쯤 됐다 그러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 그 다음에 세계 정치와 세계 경기를 바라보는 어떤 시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좀 이렇게 세련되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보면은 무슨 뭐 개고기 문제 그런 것도 무슨 시공개가 있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씩 웃으면서 내가 개고기 좀 좋아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런 말 할 계제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거 동물보호 차원에서 개고기는 사냥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실제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88년에 올림픽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개를 먹는 것 자체는 혐오식품이라 규정해가지고 법으로 이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뭐 대답만 하려면 그 답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식용으로 쓰는 개가 있고 애완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머리가 얼마나 안 돌아가냐면은 애완견, 애완묘, 고양이, 개 키우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인구 5천만 중에 개, 고양이가 천만 마리입니다. 천만 마리면은 먹는 개 먹는 사람보다는 개 키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애완견을 먹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개는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수천 년간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게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개 가지고 그렇게 논란 떨 필요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1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냐 없냐? 살 수 있다. 지보가 살아보라. 요새 150만 원인데 어떻게 사는가?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집세는 어떡하며? 애 교육비는 어떡하며?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랄까 공간 지각력 이런 게 없다는 거는 뭐 검사 출신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공통된 상황이긴 한데, 이걸 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이재명의 활동, 이재명이 이제 대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민에서 다툴 때도 있죠. 근데 우익 포퓰리즘, 아주 캐캐먹었던 낡은 냉전적 사고방식 가지고 이제 우익 포퓰리즘을 선동한다 라고 이재명이가 지를 욕했잖아요.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나는 우고 니는 좌인데 니도 포퓰리즘 나도 포퓰리즘,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도 못 하더라 이겁니다. 예. 이런 인간이니까 뭐 이론도 원칙도 이게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도대체 지인 마누라 말대로 무슨 장점이 있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선 갈 때까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기고 자기가 어떤 정견 발표를 할 기회가 앞으로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상대방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놀리거나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공격 대시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걸 갖다 아웃복싱을 하면서 이렇게 딱 쳐주고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또는 이제 정치가들이 사실은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영국에 재상하던 디스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리죠. 이 사람은 이제 보수의 어떤 그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위그가 이제 자유당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좌파고, 토리당이 디스레일리가 몸담고 있는 우파입니다. 보수당이죠. 위그당 이놈들은 다 당나귀 같은 놈들이다라고 국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야당에서. 어떻게 우리를 당나귀 취급할 수 있냐, 당장 사과하시오라고 했더니 디스레일리가 잠시 후에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지금 방금 내가 한 말에 이제 정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가만히 그 말하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서 생각해보니 위그당 의원들은 다 당나귀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식 조크니까 한국 사람들 별로 이제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다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은 결국 50% 이상은 당나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치가 윤석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 좌파 포퓰리즘으로 단련된 이재명이하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기겠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면 대결, 뭐 토론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신이 있으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뭐 작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부족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자 문제 때문에 됐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 마누라가 그것도 대선을 지금 준비한다는
사람이 지 마누라가 밖에 나가지고 지 남편을 가지고 욕하고 떠들고 다닌다. 지가 다 주무르겠고 내가 청와대 가면 누구를 손보겠다. 전 세계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가십거리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유사한 어떤 낙후된 어떤 정치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대선의 유력 후보라는 사람의 마누라가 할 짓인지. 자, 그러니까 우리 황 대표 말씀이 맞는 거죠. 얘 봤을 때 니한테 절대 득될 거 없으니 빨리 제거해라. 오늘 내 그 여의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김건희가 만약에 이게 김건희 이 남편이 윤석열이 아니고 레닌이나 스탈린 갔으면 그 자리 죽였을 겁니다. 예. 왜? 그러고 나서 선거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혼을 하든가 아마 그럴 용기도 없을 거예요. 듣는 말에 따르면은 12살 아래 지 마누라한테 지가 지피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말 못한다고 하는데 모든 결제를 지 마누라가 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미 탈락한 최재형 후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점잖고 고든 선배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중간에 문제가 생겼는가. 윤석열하고 이제 도저히 경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중에 탈락이 버렸죠. 이게 딸이 다 난리를 치더란 이야기입니다. 딸이 정치라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무슨 정권회사 다니는가 그런 것 같은데 100%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캠프에는 온갖 어떤 뭐 행동들 그다음에 누구를 뽑을 거며 뭐 이런 일들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될 리가 없죠. 이런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비밀이 보장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언론 노출이나 홍보 이런 문제도 최재형 그 당시 후보가 얼마나 취약했냐면은 무슨 집에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다. 애국가 집에서 집 식구들하고 불러본 적이 없으면 그걸 왜 부릅니까? 그거를 1절만 불러도 이상한 집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수 우파의 표를 얻겠다. 장난도 아니고요. 예, 그때부터 이게 좀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좌파가 아주 이상한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감성에도 호소하는 그런 거로 나온다면 그와 반대되는 그거는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전략이나 도구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걔들 흉내 내려고 하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포퓰리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대표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내놓는 캐치프레이즈나 정강정책에 다 비슷비슷하고 대동소이하죠. 얘가 10조 낸다니까 나는 20조 내겠다 이런 식입니다. 예. 이거는 여야 좌우 또는 뭐 보수 진보 이런 구분이 전혀 안 가는 거죠. 누가 돈을 더 많이 푸냐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역사상 이런 선거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대표님이 여러 번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마누라 챙기는 거 하나만 봐도 얘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상태 가지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 윤석열이 이긴다면 이건 기적이죠.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의 어떤 보수 우파 후보가 안 되면은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했는데 이제는 거의 1년에 360일 거리에 나가 살아야 될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상당히 지금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오후 2시에 하고 있는 데모 또는 시위는 계속해서 할 거고요. 윤석열이가 사과할 때까지 사과를 할 것도 없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잠깐 훔쳤었는데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나중에 봅시다. 윤석열이 우리 빼고 당선될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가 대표님이 자존심 완전히 굳히고 너가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정강정책 핵심적인 그 서너 개만 가져간다면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 그만두고 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대화의 폭을 넓혀서 가능성의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확대시켜 놨는데 아직까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일단 마누라 단속부터 잘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